하지만 누가 뭐래도 조명은 카페의 꽃입니다. 조명만 잘해도 카페는 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노출 천장은 마감 천장보다 다양한 조명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카페 배너 이후 노출 천장의 레일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카페 스타일에 정형이 되었습니다. 천장을 마감하면 모든 조명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도를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알토란 같은 정보를 짧고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장에 이어 그 7번째 시간 조명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목공, 페인트 모두 엉망으로 망쳤습니다. 내 카페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우리에겐 조명이 있습니다. 빛을 차단하고 실내를 어둡게 만든 뒤 조명을 디자인하십시오.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요. 이것은 덕분이네가 조명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극단적 예시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조명은 카페의 꽃입니다. 로맨스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할 수도 있으며 차분히 가라앉게도 할 수 있습니다. 조명만 잘해도 카페는 삽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보통 공사가 끝나갈 즈음에 몇 개의 조명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가 협력하고 있는 조명 가게에 가서 보고 고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카페 사장이 그의 취향에 맞는 조명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조명 제품 하나하나가 손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명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합니다. 손님들 역시 숲을 보듯 조명을 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자체가 감동이지 별 하나하나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 제품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장소에 여러 종류의 조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 천장입니다. 조명에 있어 천장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장 많은 조명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노출 천장은 마감 천장보다 다양한 조명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할로겐이나 다양한 매립식 조명은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 생각해서 노출 천장을 선호하시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적게 들지도 않고 이래저래 디자인 제약도 많은 게 노출 천장입니다. 예전엔 빈티지하고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 약간은 식상한 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노출 천장과 조명은 공사를 완료하는데 너무도 편한 게 사실입니다. 전기기사님께 이렇게 말만 하면 되거든요. 노출 천장에 레일 깔고 스포트라이트 하려고요. 그럼 거의 모든 전기기사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너무도 많이 해본 작업이거든요.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노출 천장에는 대부분 레일을 설치합니다. 레일이란 말 그대로 전철처럼 전기가 흐르는 길입니다. 이 가느다란 철제로 된 길에 스포트라이트라 불리는 조명을 끼우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카페 배너가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 배너 이후 노출 천장의 레일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카페 스타일에 정형이 되었습니다. 카페 스타일의 고깃집, 카페 스타일의 분식집, 카페 스타일의 미용실. 아무튼 카페 스타일을 표방하고 만들어지는 모든 매장의 천장을 보면 대부분 노출, 레일, 스포트라이트입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카페 스타일의 무난한 매장을 만들 수 있는 조명입니다. 마감 구조물, 쓰기 싫은 말이지만 일본말로 덴조라고 불리는 것을 천장에 대고 목재로 모두 마감하는 것을 마감 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장을 마감하면 모든 조명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공과 전기의 협업만 잘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천장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감 천장을 할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물천장입니다. 원래 우물정자 모양의 천장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변형되어 천장이 우물처럼 푹 파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됩니다. 아무튼 카페의 경우 천장에 여러 형태로 푹 파여진 공간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로 간접 조명을 심어 분위기를 더하게 됩니다. 우물의 공간과 그렇지 않은 둘레의 공간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스타일이 다른 조명을 심어서 새로운 감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공부를 해야 하고 내공이 필요한 공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카페를 만들고 싶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벽에 조명을 설치하면 분위기가 훨씬 업됩니다. 설치를 위해선 벽 목공 작업 때 미리 전기선을 빼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벽 조명의 위치를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벽 조명을 골라서 달아도 되고 기능적으로 액자를 비춰줄 갤러리 등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로 치자면 벽 조명은 귀걸이 같은 겁니다. 귀걸이를 걸면 더 예뻐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더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벽등을 설치할 땐 전체적인 스타일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고급 호텔에 가면 방 한두 군데는 긴 스탠드 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켜놓았을 때와 안 켰을 때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또 내 책상에 있는 스탠드를 킬 때와 안 킬 때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스탠드는 벽등과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스탠드는 카페가 완성되고 나서도 선만 콘센트에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카페가 완성되고 조명이 부족한 곳이 있다 판단되면 스탠드 등을 갖다 놓으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확 살게 될 것입니다. 카페는 스타일에 따라, 점주의 의도에 따라 밝기, 즉 조도가 달라집니다. 어두움을 스타일로 하는 매장이라면 조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 올 화이트 스타일을 추구하는 매장이라면 조도는 밝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도는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다르지만 말이죠. 하지만 초보 창업자인 우리가 그것도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선 조도를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상하는 천장 조명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그와 비슷한 매장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찾으면 전기기사님께 보여드려야 하니까 사진도 찍고 짧은 영상도 만드십시오. 당연히 그곳 조도가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